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36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매트릭에서 iso.idw를 선택하시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본 경계와 ISO를 삭제했었습니다. 우클릭하여 삭제, ISO에서 우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트 1번을 우클릭해서 시트 편집을 클릭해서 도면 크기가 A3 크기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도면 자원을 펼치고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하고 윤곽선과 중심 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을 도면 가운데에 작성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 아래로 부착이 됩니다. 그 다음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법이라든가 치수의 색상, 그 다음 기타 설정들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앞쪽에서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모든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미리 작성된 ISO 도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XY 평면에서 그렸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바라본 XY 평면이 기본 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면도부터 배치하고 싶기 때문에 도면에서 해칭이 있지만 단면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부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뷰 큐브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정면도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를 배치할 위치를 적절한 위치에 가져다 두고 그 다음 평면도 위치로 이동해서 도면을 배치해 줍니다. 그 다음 등각투상도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45도 각도로 클릭해 보면 바로 등각투상도 모양하고 동일한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일단 클릭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기 전에 수문선이 지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은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선을 나타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석을 잠깐 보시면 주석에 3번에서 3차원 모델링 도면은 2배 축소, 즉 1대2 크기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이 등각투상도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음영 처리를 한번 해주고 축척을 클릭해 보면 1대2, 즉 이 가운데 부분을 분수로 보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0.5 크기이므로 1대2 크기로 변경해주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도면에서 단면 처리를 첫 번째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단면 처리할 부분들이 평면도에 브레이크아웃을 한번 주어야 하고 그 다음 정면도의 이쪽 부분과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이 부분과 그 다음 정면도의 이 직선으로 된 부분들은 따로 브레이크아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보강대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스케치해서 브레이크아웃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정면도 부분도 브레이크아웃 되어 이 앞쪽 부분도 반쪽 부분을 안쪽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부분 단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아웃을 해야 될 곳이 한 곳, 그 다음에 두 곳, 세 곳,
4곳, 5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브레이크아웃 처리를 하고 나서 중심선 처리하고 마지막에 치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면도에 있는 부분부터 브레이크아웃 해보겠습니다. 3D 부품이 뭔가 뒤쪽 부분이 실행 취소하면서 아까 뒤쪽으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뒤쪽 면 그냥 스케치로 작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작성하실 때 우리가 패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부품의 미러 패턴 선택하시고 앞쪽 이 부분입니다. 클릭하시고 평면은 미러 평면은 바로 가운데를 지나가는 XZ 평면입니다. 클릭해주고 확인해주면 아래쪽에 미러로 뒤쪽에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듯 2D 도면을 작성하시다가 이상이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3D 부품을 수정하시고 저장하시면 2D 도면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정하실 사항들이 있다면 2D 도면에서 하지 마시고 3D 부품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평면도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파단선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을 반드시 선택하여 테두리가 빨간 수문선이 된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를 선택하고 이 스케치와 연관지어서 스케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 선 아래에서 스플라인 제약 꼭지점 부분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파단선으로 지나가도록 그리고 바깥 부분을 감싸는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정면도가 같이 보이도록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해놓은 평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브레이크아웃은 이 도면은 우리가 등각투상도의 이 중간 위치까지 이 스케치한 부분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두고 도면을 시작점을 바로 이 중간을 지나가는 점, 특성점 한 곳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두시고 깊이를 들여다보는 깊이를 이 지점까지 클릭해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브레이크아웃 처리돼서 수문선들이 외형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칭이 되었는지 투영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투영해서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확인해 보면 이 위쪽에서 스케치를 하고 이 아래 가운데 위치까지 제거한 다음 이 단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바로 이 단면을 그림으로 이쪽에 해칭해서 나타낸 도면이 되겠습니다.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도 부분입니다. 자, 정면도 부분에서도 지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둥글게 지나가는 부분을 스케치해서 이 위치까지, 이 중간 위치들을 우리가 다 해칭해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위치, 그 다음에 보광대 위치, 그 다음 바로 앞쪽 이 부분들을 따로따로 해칭을 모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도 마찬가지로 평면을 선택해서 영역이 반드시
빨간 수문선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야 합니다. 선택해두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스플라인으로 우리 파단선이 지나가도록 되도록 부분에 이 부분 단면도 형태의 모양이 되도록 파단선으로 작성하고,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케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면도로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이 스케치한 면이 우리 가운데 평면도에서 이 위치까지 들어가서 단면을 처리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두시고 들여다보는 시작점 깊이를 우리 앞쪽에서 봤을 때 이 면입니다. 지금 스케치 이 평면을 그려놓은 면은 바로 이 앞쪽 면이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깊이가 이 위치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또는 이 점을 클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 선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영을 해서 들여다보면 바로, 자, 우리가 이 가운데 부분에 스케치한 영역을 이 가운데 위치까지 들어가서 이쪽 지금 보이는 이 단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브레이크아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특이하게 스케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동일하게 이 도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겹쳐지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형상 투영을 선에다가 투영해 보겠습니다. 이 선과 아래쪽 부분, 그리고 이 선까지 투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스플라인이 아니라 직선을 스케치하는데, 바로 이 우리가 스케치되어 있는 이 영역을 따라가면서 스케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 스케치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냥 스케치할 때 선을 클릭하면, 한번 클릭하고 다음 점을 클릭하면 선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상 투영을 한 선에다가 스케치를 해버리면, 선을 스케치했을 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을 클릭하고 선을 따라서 다음 점을 클릭해버리면 선이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선을 선택하고 따라 그린다고 해서 한 점을 클릭하고 다음 점을 클릭하고 그냥 밑에 와서 또 클릭해주고 또 선을 따라 클릭해주고 그냥 클릭해주면 선이 지금 다 이어서 그려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려진 선은 바로 이쪽 부분 선택하고 클릭하고 나면 이 선 하나만 그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클릭하면 지금 이 두 점 사이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점을 클릭하고 그리면 이 지점에 또 선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는 자, 형상 투영을 하시고 자, 선을 따라서 그릴 때는 반드시 하나 점을 클릭하고 나면 다시 그 점에서 클릭해서 다음 점을 또 그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클릭해주고, 그 다음 이쪽은 지금 사실은 선이 확대해 보면 보광대 부분이 내려오는 선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의 위치 높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해칭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 선을 스케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쪽 선을 클릭하고 옆에 클릭하고 그 다음 바로 이 점에서부터 수직으로 확대해 보면 이 점과 만나는 선을 스케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닫힌 영역처럼 스케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영역 채우기 해칭으로 여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고 스케치 마무리 해버리면 우리가 이 선 부분을 가시성으로 꺼주고 다시 이 부분도 별도로 잘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을 다시 또 가시성을 끈 다음에 스케치 추가로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들을 브레이크아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칭을 하지 않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나갑니다. 그런 다음 잘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영역을 따라서 빨간 선으로 스케치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바깥을 감싸는 것처럼 이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감싼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브레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D 모형에서 뷰 배치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정면도를 클릭해주면 바로 이 프로파일 영역이 바로 선택이 됩니다. 들여다보는 깊이는 바로 중간점 위치, 시작점에 바로 이 위치가 들여다보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프로파일은 다시 선을 이때는 또 테두리 영역을 스케치한 영역을 정확하게 한번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작성했을 때는 선을 따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프로파일이 선택되지만 선을 따라 그렸을 때는 이 프로파일을 선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해칭돼서 나타나고 우리가 아까 보강대 부분, 이 앞쪽 부분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높이와 이쪽 부분의 높이가 다릅니다. 앞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의 선들을 가시성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해제하시면 되고 이 위쪽 부분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해제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뷰 배치로 등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뷰 배치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뷰 배치 투영해서 등각 투상도 쳐다보면 투영해서 클릭하고 작성해 보면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분은 이 중간 부분을 지나가면서 스케치를 뜯어냈고 이번에는 이 라인을 따라서 사각형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바로 이 스케치 단면을 이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이 바로 이 들어가는 깊이만큼 해칭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앞쪽 부분을 해칭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쪽 부분도 보시면 스플라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반드시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으로 이쪽 부분을 스플라인 형태로 작성을 해줍니다. 도면과 비슷하도록 해서 바깥 부분을 감싸도록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이런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동일하게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면도를 클릭합니다. 자, 프로파일 영역은 저절로 선택되었고 바로 시작점 깊이가 중간 위치, 바로 이 중간 위치까지 해칭을 하는 것이므로 시작점에 두고
이 중간점, 이 위치에 지나가는 특성점을 하나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브레이크아웃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은 선은 바로 가시성으로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투영해 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투영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이 앞쪽 부분을 스케치한 영역을 중간 위치까지 들여다보면서 이 단면을 바로 여기에 해칭한 것입니다. 이 경계선이 바로 이쪽 경계선이 되고 앞쪽에서 그린 스케치면 따라서 이 위치까지 들여다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리브 부분에 회전 단면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몇 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도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이 부분은 브레이크아웃보다는 우리가 스케치에서 그냥 바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투영으로 스케치로 들어간 다음 이 부분을 투영해 줍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중에 세점 직사각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 자, 선의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 주고 선을 따라서 우리 이 폭이 10mm였습니다. 그래서 10mm를 입력하고 선을 클릭하면 그 다음 아래쪽으로 적절한 거리 한 7mm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선을 클릭해서 선을 중간 위치까지 이동시켜 줍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선을 클릭해서 지금 치수선이 선택돼서 선이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을 클릭해서 중간 위치까지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역 채우 계층을 해버리면 이 밑에 부분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딜리트 한 다음 우리가 스케치만 버튼을 눌러놓고 다시 선을 직선으로 아래쪽 부분을 닫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형상 투영 옆에 보면 영역 채우 계층이 있었습니다. 선택하고 영역을 클릭하면 선택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역이 열린 모양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도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 그 다음 형상 투영으로 투영하고 세점 직사각형으로 클릭. 그 다음 선을 따라서 배치하고 10mm 그리고 아래쪽으로 7mm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이동시키고 아래쪽 부분을 딜리트 한 다음 스케치만 눌러놓고 직선으로 선을 끝점에 정확하게 클릭해서 초록색 점에 클릭하셔야 합니다. 클릭해서 정확하게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 채우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마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선을 클릭할 때 대략적으로 그냥 찍었기 때문에 닫힌 영역이 안 되어서 영역 채우기 해칭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선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해준 다음 영역 채우기 해칭. 자, 일자선 45도로 모양이 되면 좀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75도 정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간격 축척을 0.5로 줘서 좀 더 촘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외형선 굵기로 변경되어야 되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특성에서 선의 종류는 외형선이므로 연속선이고 그 다음 선의 굵기가 0.5mm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외형선은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투영해 보면 우리가 이건 스케치로 그렸기 때문에 뷰 배치에 투영을 해보면 아마 가운데 부분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브레이크아웃을 주면 들여다보는 모습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브레이크아웃으로도 한번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되는지 보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을 하려면 바로 그냥 스케치만 아니고 그냥 닫힌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뷰 배치에 브레이크아웃 선택하고 정면도 클릭한 다음 시작 위치가 바로 이 중간 위치입니다. 시작점을 중간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바로 이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확인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도 됩니다. 그래서 가시성으로 해제하면 이때는 가시성 해제하더라도 다시 이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 선을 더블 클릭해서 각도를 변경해주고 자, 변경하면 모든 선들이 다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척을 뭐 0.7 정도로 이렇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변경하고 싶다면 자, 해칭선 위에서 해칭 스타일 편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되는지. 그래서 각도를 75도로 입력하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아마 모두 다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네, 따로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아웃으로 처리를 하면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투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케치 원래 모양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우리 사각형으로 뜯어낸 모양이 이제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까처럼 스케치 상태에서 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딜리트하고 선으로 닫기. 자, 초록색 점이 돼야 정확하게 닫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 채우기 해칭, 그 다음 패턴 골라주고 이때 각도를 변경해주면 이 부분만 각도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부분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 스케치 마무리. 우리가 스케치만 상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스케치만이 눌러진 상태여야 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클릭, 해칭, 75도, 축척 0.5, 확인,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선 위에서 우클릭하여 특성으로 가지고 도면층을 연속 0.5mm 초록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해칭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36번 과제는 해칭이 절반입니다. 해칭만 잘 하시면 나머지 과제들은 치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중심선들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선들은 자, 주석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석에서 먼저 중심 표식으로 원의 부분에 중심이 있다면 표시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바깥쪽 부분이 호가 더 크기 때문에 바깥쪽 호에다 클릭해서 이 중심선들을 연장시키면 좋겠습니다. 클릭해주고 연장하겠습니다. 중심이 있는 위치까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중심 표식으로 이쪽 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다시 호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들이 겹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치해주고 아래쪽으로도 중심선을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의 중심선이 되었고 이쪽은 뭐 중심선 이등분이나 그냥 긴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심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정면도 부분입니다. 먼저 원 부분이니까 중심 표식으로 큰 바깥쪽 홀을 클릭해서 그 다음 ESC를 눌러주고 중심을 연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중심선으로, 자, 이게 중심이 지금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면 자, 중심선 2등분으로 작업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됐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중심선 2등분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2등분, 그 다음 네, 그러면 이제 중심선들이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부터 치수를 작업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를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름이 있는 치수 중에 선이 단일선이라면 끝점이 아니라 선을 클릭해서 치수 입력하면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름 25mm. 그 다음 이쪽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선입니다. 그러면 파이 40이 바로 입력되고 뒤에 H7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높이는 바로 끝점과 끝점으로 5mm 확인. 자, 숫자가 이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끝점과 끝점으로 5mm. 그 다음 전체 높이는 10mm. 자, 치수가 너무 멀리 우리 외형에서부터 보통 10mm 정도이므로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래쪽 치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일선이므로 치수를 선택하고 선을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H7로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길이 치수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중심선의 끝점과 이쪽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45mm 입력해 줍니다. 다음 중심선의 끝점과 외형선의 치수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80mm. 가급적이면 끝점을 잘 맞추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끝점에서 끝점까지 150인데 우리가 참고 치수이므로 가로를 앞쪽과 뒤쪽에 가로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반지름 치수는 자, 치수 선택하고 우리 홀을 클릭한 다음에 자, 바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으므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봅니다. 바로 이 상태 움직이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아래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해서 거리 10mm.
다음 선과 선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각도가 41도.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가운데. 그 다음 치수 홀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입니다. 자, 우클릭해서 옵션에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정확한 위치들을 잘 보시고 적절한 위치로 약간 위쪽으로 해주시는 게 화살표가 잘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 치수를 살짝 앞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는 총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을 선택하고 우리 위쪽 이 지점을 클릭한 다음 왼쪽에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클릭 계속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양이고,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럼 일단 확인을 한 다음 ESC를 눌러준 다음 표면 텍스처 우클릭해서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 표준 참조에서 2002번이 아닌 1978로 선택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ESC 누른 다음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모양이 좀 변형되었고 앞쪽에 X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공면 선택하시고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속 모양을 골라주고 X 아래쪽도 클릭 아랫방향으로 움직인 다음 마우스 우클릭 계속 그리고 닫힌 모양 골라주고 X입니다. 그 다음 파이 40쪽에 클릭 우클릭한 다음 계속 닫힌 모양이고 마찬가지 X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의 치수들이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면 기호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도 부분의 치수입니다. 먼저 길이 치수들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외형선 끝점과 끝점에서 50mm입니다. 그 다음 치수 홀을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옵션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치수 클릭 우클릭 치수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지금 뭔가 좀 선택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호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름 치수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배치한 다음 확인하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치수 위에서 우클릭하시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 치수입니다. 치수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선을 움직여 보니까 선에 가져다 대 보니까 단일선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끝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30을 입력해 두고 앞쪽에 홈키를 누른 다음 파이 기호를 붙이고 확인하겠습니다. H7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H7까지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끝점과 바로 이쪽 끝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치입니다. 우리가 보강대가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의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나왔기 때문에 치수가 들어가는 위치는 바로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끝점과 이 점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위로 올려보면 바로 20mm가 나오는데 참고 치수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앞과 뒤쪽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 높이 치수,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10mm. 그 다음 이쪽 높이가 치수 10mm입니다. 그 다음 앞쪽 높이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20mm. 자, 그러면 이제 치수 중에 남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작업하실 때 우리가 치수선 숨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시고, 자, 이 끝점을 클릭하고 이쪽 점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치수에는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이 점과 이 점을 한번 클릭해서 일단 위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치수값 숨기기를 하시고, 자, 파이 40 H7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보조선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화살 치수 보조선 숨기기를 해주고, 다시 치수에서 우클릭한 다음 두 번째 위치이므로 두 번째 화살촉 편집을 하고 화살촉 스타일을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치수를 입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길이는 뭐 그대로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치수 문자 위치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면 기호와 형상 투영, 데이텀 기호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공면을 선택하시고 클릭, 우클릭, 계속 모양이 되고 X입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릭, 우클릭 계속 작게 하시고 모양은 문자는 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부분도 그냥 클릭, 우클릭 계속 모양을 선택해주고 Y 문자가 입력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치수들은 다 입력이 되었고 이제 형상 공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호에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형상 공차가 있습니다. 자, 형상 공차 입력할 때 주의하시라고 한 점은 바로 이 끝점에 맞추어서 그리지 말고 이제 P에서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수평 상태로 잘 보신 상태에서 바로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호가 바로 직각 그리고 공차값을 다 드래그 한 다음 파이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파이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이 기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파이 0.009 그 다음 데이터 문자는 A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 선의 끝점을 치수선의 끝점에 맞추어 주고 반대쪽도 수평 상태로 맞추어 줍니다. 잘 움직이면 수평 상태로 확대해서 보시면 수평 상태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25mm 치수는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텀 기호 문자입니다. 자, 이쪽은 데이텀 문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선 화살표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치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문자가 A가 나오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크기나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들이 모두 기입 완료된 것이 확인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남은 부분들 주소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소는 텍스트 선택하시고 주소 1번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 C 1mm였습니다. 2번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여기 있습니다. 위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따기 C 0.2 3번 3차원 모델링 도면은 2배 축소. 자, 주소는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표제란과 겹치지 않도록 잘 적당한 위치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숫자 1번과 거칠기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이응과 한자를 이용해서 한자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응 한자키. 그리고 보시면 옆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1번 선택하시고 블록을 잡고 크기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영역을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호의 공명기호 클릭해서 우클릭 계속 모양이고 문자가 W입니다. 그 다음 다시 공명기호 우클릭 계속 모양이 X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이 기본 도면들이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시로 다시 한번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미 이름을 저장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번호를 36번으로 저장하고 네, 도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색상과 출력입니다. 자,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해 줍니다. 자, 도면층에서 목록을 펼치고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는 것들이 경계가 하늘색, 윤곽선 중심 마크 부분입니다. 그 다음 외형선은 초록색, 그 다음에 숨은선입니다. 노란색, 그 다음 제목 블록이었으니까 표제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 바로 문자 색상입니다. 우리가 선은 우리 위쪽에 있는 치수에서 선택을 빨간색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쇄 부분입니다. 자, 3D 감독관 이제 PC로 저장을 해서 가져간 다음에 인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프린트를 목록 중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 특성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과는 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 크기를 A3로 설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은 A3로 했고 출력도 A3로 하게 되기 때문에 축척은 1:1로 두셔도 됩니다. 만약에 A4로 출력을 하겠다면 최적 맞춤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적 맞춤으로 하시는 게 가장 출력할 때 바로 안 틀리고 작업할 수 있는 메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색상은 반드시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하므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하시고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인쇄 눌러서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하면 도면에 꽉 채워서 배치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도면 36번 과제를 모두 완료해 보았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걸리신다면 치수를 약간 위쪽으로 배치해서 거칠기 기호들이 좀 이렇게 안쪽으로 배치되도록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외형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36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해칭이 많이 있어서 좀 까다로운 도면이지만 하나씩 차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